어리고 문란해서 혹은 판단력이 흐려서 무모한 길로 들어선 게 아닙니다. 입양이나 낙태라는 선택지 앞에서 잠시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출산을 하고 몸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어디를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와서 그래 몸조리만 하고 가자. 그리고 입양을 하든 안 하든은 그건 엄마 결정이야. 근데 몸조리는 끝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있기 시작했고요. 넓은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내 좁은 어깨를 보듬어 줄 리가 단 한 명도 없는 벼랑 끝에서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 나는 미혼모가 아닌 엄마이기에 세상 앞에 당당히 서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편견이라는 건 생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걸 숨기지 않아요. 뭐 어린이집이건 일을 할 때 그럼 혼자 아이 키워요 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이제 아기도 이제 혼자서 열심히 키우려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고추장이 20개 나오게 계량을 1kg, 그것도 1kg. 알매주 500g.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날 마켓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체험이 아니라 직접 사가실 수 있도록 완제품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 주셔서 지금 일반 가정들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것들, 특히 애기들 뭐 떡볶이 뭐 이런 거 만들 때도 고추장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고추장을 부탁을 하셔가지고 고추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넣으면 훨씬 쉬워요. 그러면 소금을 넣으면 돼. 저희가 조금 분말을 시킨 것 같아요. 분말로 만든 거잖아. 그래서 이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저어줘야 돼요, 분말로. 다 분말로 밀키트를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다 섞어 드시면 돼요. 그래서 냄새도 안 나고 간편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거 조금 싱겁다 그러면 집에 있는 간장을 입맛에 맞춰서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생활 발효를 응용해서 장류를 담는 거라서 발효가 된 제품들을 쉽게 집에서 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키트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존에 파는 고추장들은 색소도 들어가고 뭐 방부제도 들어가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직접 콩이랑 쌀이랑 발효를 시켜서 직접 만든 그 과일청으로 고추장을 담고 있습니다. 드셔보신 분들 반응이 좀 어떠세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막 음식에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그냥 이것 그대로 밥을 비벼 드셔도 너무 맛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을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비빔밥하고 같이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는 걸 본 적은 있는데요. 실제로 담아보는 건 여기에서 처음이죠.
근데 담아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왜 사먹는지 알겠더라고요. 힘든가 봐요. 근데 이게 젓는 게 너무 힘들어요. 팔이 너무 아프고 뻑뻑해가지고 팔에 근육 생기겠어. 저희 엄마들이 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생활발효라는 것을 2년 동안 장수 생활발효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직접 뭐 콩이나 쌀을 발효를 시켜서 고추장을 담는 거고요. 이외에도 다양하게 누룩을 이용해서 간식 세트라든지 발효청이라든지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단체로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개다방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충청북도의 미혼모 시설인 상상날개로 전액 기부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사단법인 희망날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혼모 지원 시설이 없었던 충청북도의 엄마들을 돕기 위해서 20년차 사회복지사가 2019년에 설립한 법인이고요. 지금 희망날개는 상상날개라는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면서 미혼 엄마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날개다방이라는 인큐베이팅 매장을 얼마 전에 오픈을 해서 엄마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미혼모 시설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기 직전이 2018년까지 광명에서 미혼모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아주 우연히 청주에서 온 고등학생을 만나게 됐고 청주 지역에서 엄마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본인이 크고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 있는 지역을 떠나서 타 지역에서 아기를 낳고 공동생활 가정이나 뭐 출산 지원을 받게 되는구나를 알고, 그러면 이 지역의 엄마들이 여기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처음에는 가볍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청주에서 올라온 친구를 만나면서 그러면 내가 해봐야 되겠다. 작게라도 운영하면 진짜 엄마들이 갈 곳이 필요하다는 거를 지자체에서는 알지 않을까? 그러면 이 엄마들을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용감하게 내려왔습니다. 요즘은 추워져서 수제청 에이드나 이런 시원한 음료보다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나 카페 라떼, 뭐 카푸치노 이렇게 잘 나가요. 저희가 10월 달부터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됐죠? 근데 한 달 정도 된 것 치고는 손님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냥 혼자서 레시피도 만들고, 레시피 하다가 이제 또 레시피도 다 만들어서 할 거 없으면 이제 핸드폰으로 무슨 쿠키 있나 찾아보고 하루 종일 한 4시간 정도를 그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주변 정리하다 보면은 한 30분 가겠지 했는데 손님 없어서 시계 보면 한 10분 가 있고 그래가지고 손님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가 싶기도 한데 저희가 노력하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4잔? 4잔에서 5잔 정도 파는 것 같아요. 언제 많아질까요? 저는 예전부터 제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과를 배울 기회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애를 낳고 나서 저희 상상날개에 들어가면서 이제 꿈을 찾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앞으로 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기간이 되게 길게 걸렸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이 걸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차분하게 앉아서 하는 일은 안 맞거든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만나는 일을 좋아하고 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해서 먼저 제과 제빵 쪽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지원을 받아서 제과 학원도 다니고 이제 시험도 보고 이렇게 쿠키도 관심이 있어요. 쿠키도 찾아보고 안에 들어가는 레시피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니까 제가 하는 레시피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여기저기 찾아서 보고 적어보고 제가 만들어보고 하는 중이에요. 예상외로 쿠키는 잘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발효라는 음식의 매장을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을 살려서 쌀꽂이를 함께 쿠키에 접목을 시키니까 약간 제가 만드는 쿠키보다 약간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커져요. 반죽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로 처지고 그래서 어제는 무려 12개를 버렸어요. 망쳐서. 여기서 창업 준비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매장을 운영해 본 건 아니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여기서 배우는 부분도 있고 또 창업을 하면 인맥도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원장님의 도움으로 같이 함께 나가서 나중에는 저 혼자 매장을 창업할 계획입니다. 저희 센터에 정식으로 올해 만기 퇴소를 한 첫 번째 엄마예요. 보라 씨가 왔을 때 아이가 100일 정도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아이 아빠가 갑자기 잠적하느라고 몸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요플레로 한 달 정도 계속 먹으면서 본인이 그 가지고 있던 아동수당으로 아이의 분유를 사야만 했던, 그러다가 필요한 게 점점 많아지겠죠. 기저귀도 필요하고 이제 이유식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가지고 본인의 전 재산 8만 원을 가지고 저희 센터에 들어왔고요. 본인이 몸조리를 못했기 때문에 급하게 온 엄마들이 있으면 본인이 고기를 사다가 뭐 미역국을 끓여주기도 하고 아기를 뭐 케어하는데 조금 서투르다 싶으면 저희가 그걸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되게 큰언니처럼
가가지고 본인이 뭐 알려주고 애기는 그러면 어떤 거야 뭐 이러면서 알려주고 해서 큰언니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침에 애기 등원하고 나면은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죠. 왜냐면은 계속 하루 일량을 다 제가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제 일도 조금씩 하면서 진행해야 돼서 그게 좀 (8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학원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학원에서는 이제 필기를 붙어야 실기가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자꾸 이게 좀 어렵게 안 되더라고요. 목표는 좀 있으세요? 목표는 그래도 최대치는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국공립이다 보니까 그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요. 네. 그냥 엄마가 나 아빠나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이제 어린이집까지 데리고 데려다 주고 또 다시 이제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다려. 근데 지금 없어. 지금 없어. 집에 가서 줄게. 집에 가서 먹자. 안녕하세요. 아침에 이제 일찍 8시 넘어서 데려다 주고 이제 오후에 이제 카페 갔다가 이제 오후에 이제 데리러 가는 거예요. 초반에는 걱정된 게 많았죠. 왜냐면 적응은 잘 하는지 막 이런 것도 궁금해가지고 보통 이제 또 연락이 또 오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은 잘 놀고 잘 가고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아플 때만 또 며칠 좀 이렇게 쭉 쉬잖아요. 애가 아프면 그러면 또 한참 안 가다가 가면은 또 징징거릴 때가 좀 있는데 그게 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귤 어린이집 갔다 왔으니까 손 닦아야지. 좀 춥겠다, 그지? 응? 슈슈슈슈 슈슈슈슈슈 오 X 여기 이제 앉아야지. 이렇게 으쌰 이렇게 똑바로 앉아야지. 잠깐만요. 자 이제 밥 먹자. 주인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면 종류 좋아하고요. 요즘에 좀 그전에는 막 되게 밥만 먹었어요. 왜냐면 쌀 종류인데 이제 쌀밥만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먹는 게 좀 다양해지려고 하고 있어서 힘들어.
아무래도 이게 저는 체격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4kg까지는 솔직히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보통 한 36주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뭐 막 고기 종류의 남자아이는 거의 고기 종류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다가 이제 과일이 갑자기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낳기 한 몇 주, 한 1, 2주 정도? 전에부터 계속 먹었어요, 과일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과당이 있다 보니까 그게 확 커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가니까. 결혼한다고 애 책임진다고 하고 나서 그냥 일단은 갔어요. 가고 나서 이제 붙잡는다고 붙잡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배부른 상태로 혼자서 밥 먹고 뭐 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애는 나올 것 같은데 또 생활 지금 돈 같은 것도 좀 힘들고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돈적인 부분.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협의를 보고 내가 아기 낳을 때까지는 생활비를 보내주겠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있었던 건데 갑자기 마지막 날에 이제 애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돈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차단을 박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죠. 진통이 좀 오기 시작하고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 이제 혼자 택시를 타고 가서 이제 가면서 친구한테 나 지금 아기가 나올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고 이제 나중에 친구가 와서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이 일단 있으셔가지고 오기가 좀 힘드시긴 한데 그래도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일단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진통은 버티다 못 버텨가지고 또 얘는 얘대로 위험하고 저는 또 그게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결국에는 그냥 낳는 그냥 제왕절개 했죠 그냥.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저 어릴 때 이제 이혼을 하시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자라나면서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막 부모님이 계시는 게 좀 되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좋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행복한 이런 그런 환경을 못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지금도 행복하긴 한데 똑같은 남들과 똑같은 그냥 아빠 엄마 다 있고 이런 그냥 다 이렇게 있는 약간 그런 걸 못 해줘서 좀 미안한 게 많고 그때는 제가 이제 얘를 입양을 선택을 했었다가 이제 원장님의 권유나 원장님의 이제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 이제 그냥 제가 키우는 걸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돌잔치 할 때 이제 원장님께서 몇 편지나 그런 것도 막 쓰셨는데 되게 좀 그걸 막 슬픈 얘기를 들을 때 좀 많이 생각이 나죠.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또 흘렀구만요. 엄마라는 이름을 선택한 혜진씨 덕분에 우린 참 많은 걸 배운 1년인 것 같아. 특히 혜진씨, 도윤이가 그대의 목숨을 살린 건 잊지 않았겠죠? 도윤이를 통해 우리가 만났고 함께 있었고 그래서 겪어야 했던 무서웠던 시간들 지금은 하나씩 늘어난 약들이 그래도 다행히 그대의 목숨을 살린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 나 또한 입양을 선택했던 그대를 산후조리를 잘 해야 한다며 퇴원 후 센터에서 함께 생활을 하며 양육하지 않음에 대한 죄책감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나네.
100일상 준비를 하며 머뭇거리며 양육을 하겠다 했던 도윤 엄마야. 그대가 누구보다 잘 키울 수 있는 엄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고요. 아기의 장래를 결정할 때 그 선택이 무엇이든 언제나 엄마의 선택은 최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배웠어.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배우면서 멋지게 해낸,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을 지켜낸 혜진 씨 너무너무 멋있었어. 자다가도 보고 싶은 도윤아, 생일 정말 정말 축하해. 우리 엄마 잘 지키자. 우리 사랑한다. 날개마다 명주가 보냅니다. 원장님 좀 찍기를 잡으시면 맛있겠지? 이거 뭘로 한 건 줄 알아요? 꼬지? 코지. 이거 그 계란, 그 밀가루 대신 쌀코지를 넣었어요. 두부 으깨서 넣고. 지역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봉사를 나가면서 그분들이 안부도 물어보고 하면서 본인들이 나눔을 먼저 실천하는 가정이 되기를 좀 원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년차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들도 좋아하지만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첫날 반찬 봉사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5가정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엄마 2가정 하고 애기 막 재우고 막 업고 막 그러고 만들었는데, 저녁에 애기들 다 재우고 밤중에 엄마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 그런 문자가 왔었어요. In this world, it's not easy to close your eyes. 미혼모는 어릴 것이다. In this 가출했을 것이다. 아니면 뭐 이른 나이에 성생활을 했을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많은 추측들을 하세요. 미혼모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직접 이야기해보지 않고 삶을 보지 않으면 그런 편견들을 가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이렇게 시설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직업이 있거나 하는 엄마들은 본인이 출산을 하고 양육을 직접 선택해서 밖에서 충분히 잘 사는 엄마들도 있고요. 시설을 선택하는 엄마들은 사실은 주변에 보호자가 없거나, 특히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되게 좁고 열악한데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엄마들은 보호자가 없거나 주거, 아니면 경제활동력, 아니면 지금 자금, 모든 게 없어서 벼랑 끝에서 출산을 했던 엄마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제왕절개하고 나서 마취가 채 풀리지도 않고 병원비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쓴 엄마가 있어요. 지난 토요일 밤 10시쯤 한 음식점에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참치 마요밥 2개에 야채죽 하나로 14,500원. 그런데 주문 요청 사항에 적힌 문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미혼모에 임신 중인데 너무 배가 고프지만 당장 돈이 없다는 손님. 만나보니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던 손님. 19살 미혼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 전 학생 시절부터 가게에 자주 와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곤 했던 사장도 기억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임신 출산 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공적 제도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를 혼자 낳더라도 사실은 시설에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공적 제도는 충분히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러한 시설이 왜 존재해야 되냐, 이런 시설에는 누가 들어오느냐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나이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러면 성인인데 왜 그런 데가 필요해? 라고 하지만 미혼모는 결혼과 출산과 임신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낳아야 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 자체를 준비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촘촘한 서비스가 좀 필요해요. 아이를 키울 때, 울 때, 빨래할 때부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힘들어. 잘 지내시죠? 네. 앉으세요. 저희 엄마들하고 같이 만든 고추장 가져왔어요. 고추장? 네. 고추장. 식사하실 때. 이거 무릎 꿇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날개다방. 그래서 나도 내가 오늘 그 샌드위치 네. 그 얼굴책에다가 홍보해놨는데. 지난주에는 200개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밤샜어요. 수박 버릇했겠다. 샌드위치가 되든 뭐 소금이 되든 고추장이 되든 발효 뭐가 되든 저는 그 희망날개에서 어떤 수익을 얻어서 희망날개가 큰 건물을 사고 큰 데로 옮기고 뭐 좋은 차를 하나 더 사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도 분명히 수반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단순히 거기서 몇 개월 동안 또 뭐 최소 2년이죠, 그죠? 아마 2년 동안 거기서 그냥 시간 보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살다가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평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것,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시간이고.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갯불 뭐 도움 드릴 것도 없고. 그래도 저희 이제 할아버지들 덕분에 강태조 이사장님, 김건국 대표님, 김성년 대표님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계셔서 엄마들이 더 나도 엄마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성열 대표님은 저희 센터의 미혼 엄마들의 아이들의 할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 있는 엄마들이 대부분 가족과 연락이 안 되거나 없는 엄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중심으로 가족의 구성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들이 좀 자랑스럽게 가족 사진을 거실에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할아버지들을 모시기 시작했어요. 엄마들의 추천을 처음에는 받았고, 그런데 처음에는 한 분이셨다가 지금은 세 할아버지가 계세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좀 나눠야겠다. 그래서 뭐 제가 조그만 텃밭을 하고 있으니까 그 텃밭에 나오는 소출을 약간, 그 다음에 또 뭐 나온 거 가지고 김치를 담으면 김치 약간, 우리 또 애기 엄마들이 파김치를 무지하게 좋아해서 뭐 파김치를 담으면 파김치 약간. 그게 돈으로는 사실은 뭐 사 먹으면 몇천 원, 뭐 돈 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제가 항상 저희 안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그 안에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파김치 안에는 사람이 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돈으로는 사실은 능력이 안 됩니다.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굴지에 뭐 돈 많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은 뭐 조족지혈이죠. 돈이 많고 적으면 필요가 없어요. 1000명이 한 사람당 1000원씩. 자산이 100억이 있어도 1000원이고요.
10억이 있어도 1,000원이고요. 1,000원씩 해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자. 그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1,000원만 주십시오. 네. 1,000원만 주시면 됩니다. 네. 나 보고 싶었어요? 네. 아니 오랜만에 보니까 막 분위기도 바뀌고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날로 올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올 때마다 환경이 바뀌는 것 같아요. 변화에 그게 좀 맑아지는 느낌? 근데 또 이렇게 맑아질 때까지는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그동안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원래 그 토요일날 마켓에 나가는 쿠키가 있어요. 그거를 구워야 되는데 선생님 보고 싶어요. 아 진짜? 와! 요즘은 여기 오전에 출근해서 오전에 청소도 하고 있다가 또 오후에 가면은 쿠키 레시피도 개발해야 되니까 연구도 하고 애 보고 있습니다. 연구소라고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연구하면 연구소지. 그거 먹으면 약간 좀 피나다라는 느낌이 받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한테 힘이다, 파워다. 가장 처음에 왔을 때도 에너지가 좀 낮았고 스피드도 잘 안 나왔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는 잘 모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해도 아 모르겠는데요, 뭐 생각이 안 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저렇게 감정 표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조각 같은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왔을 때 제일 저한테 말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를 이렇게 좋아했었나? 막 그 깜짝 놀랐죠. 그만큼 안에서는 감정이 막 요동치고 있는데 표현을 전혀 못하는 상태. 요거를 먼저 체크리스트를 하고 나서 작품을 할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조금 이제 도와주실 거예요. 내 가치관이 되는 거를 우리 여자 내가 사람들과 만났을 때 감정, 내 감정의 느낌. 그다음에 요거는 내가 보통 때 활동할 때 사용하는 나의 생각들. 이렇게 해서 붙이세요. 원두는 좋아요. 왜냐면 한 맛이 안 그래서 원두. 저 안에 내가 한개 사용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알 수 있죠. 참 예민한 사람이네요. 아유, 한번 배웠다. 우리 칼스네이키 물을 타서 그냥 수채화처럼 애들이 너무 좋아해. 네, 재밌다. 이걸 보고 연상들이 만드세요. 나 자신에게 책임감을 가지며 넓게 보고 내 자리를 지킨다. 나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예민함과 내 감정의 정확함을 이용하여 내 페이스를 유지한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낯을 가리지만 전체를 파악하고 경험하며 준비한 후 행동한다. 굉장히 예민한 굉장히 예민한 것 같고 내향적인 부분이 예상 외로 큰 것 같아. 좀 와닿는 것 같아. 맞았어요. 네. 자, 그 다음은?
나는 호기심이 무척 많아져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프로 정신으로 나아가보도록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자유 변화를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며 마이 페이스를 지킬 것이다. 서포트 능력으로 표현력으로 스피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도전한다는 그런 게 좀 더 많아서 그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한 대로 나왔어요 지금 그게 나하고. 요건 뭐예요? 풀이에요? 네. 요거는 뭐 집이에요? 비슷해요. 굉장히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주변 사람과 함께 생각하면서 가느라고 좀 천천히 간다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균형감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균형, 약간의 강박 비슷할 정도로 두 개. 내가 생각한 것만큼 빨리는 스피드가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내가 이 가슴에 있는 대로 내 이 색깔대로 움직여서 지금 내가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좀 천천히 가게 만드는 것 같은데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스타트의 총알이 나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한테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내 삶과 생각이 과연 얼만큼 적용이 잘 될까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나요? 힘들어. 근데 사람들은 몰라. 아까 뭐라 했죠? 못하는데 안 하는 거로 사람들은 착각한다. 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쵸? 난 시간이 필요해요. 떨지 말아요. 떨지 말고 나오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요. 응? 달라지고 있어 나의 의지 달라지고 있어 나의 미래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들 보이지 않던 우리의 내일 나의 손을 잡아줄래 우리 함께 날아갈까 하나보다 우리 같이 행복하게 가자 한결이 집이야 여기는? 나이 집에 들어가. 자립 전에는 솔직히 생활비가 들지 않으니까 생활비 걱정 없고 누군가 같이 있으니까 기댈 수 있는데 이제 혼자 자립해서 올라왔는데 1층하고 2층일 뿐인데도 조금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안 들어가던 전기세, 뭐 가스비에 애기 간식비에 식비, 뭐 생활비까지 해서 돈 걱정이 좀 많이 늘었고 그래서 경제활동을 내가 할 거야. 좀 많이 했어요. 단기로 카페 한 군데 했다가 아니면 어떨 때는 돈이 너무 없을 때는 택배도 갔다가
편견이라는 건 생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걸 숨기지 않아요. 뭐 어린이집이건 일을 할 때 그럼 혼자 아이 키워요 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느낀다는 거는 가정이라는 게 엄마랑 아이만 있는 게 가정이 아니고 꼭 아빠가 있어야 되는 가정이라는 게 느껴진 게 언제냐면, 택시를 애기를 딱 데리고 가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아들 너무 이쁘네요. 아빠는 어디 가고 주말에 엄마랑만 가요?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좀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상적인 가정은 엄마, 아빠, 아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럴 때 약간 느끼죠. 그럴 때 이외에는 저는 많이 느끼지는 않아요.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유난히 파란 하늘이 서글프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울컥하고 서름이 북받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커서 어른이 될 아이를 바라보며 대뇌는 한마디, 엄마라는 이름을 선물해줘서 고맙습니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